네,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한국의 언론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하나. 한국에게 단기간에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을 따라잡힌 일본이 부품 소재 산업에 집중하면서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2016년에 나온 보고서를 볼까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저펜 온리온을 목표로 원청 기술 개발에 집중해왔다. 일본 기업 특유의 경직되고 수직적인 대 중소기업 하청 관계를 벗어나 탈하청, 탈계열화 등 글로벌 오픈형 조직으로 변모했다. 이를 통해 박리 다매 전략, 많이 팔아서 적게 먹는 전략에서 후리 소매, 적게 팔지만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전략으로 바꿨다. 그래서 특히 부품 소재 분야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전환하고 현장 노하우와 생산 기술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재빨리 고치지는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산업 생산 구조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여전히 대기업 재벌의 주력 산업은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입니다. 또 여전히 수직적 계열화를 통해서 하청업체를 관리하고 단가 후려치기를 통해 이익을 올리고 있죠. 그리고 저펜 온리온처럼 기초과학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돈벌이를 따라가기에 바빴습니다. 다품종 소량 체제, 부품 소재 산업 육성에 유리한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 키우지 못했고요. 재벌 대기업의 대량 생산 박리담에 중소기업 단가 후려쳐서 가격 경쟁력만 높이는 그런 체제에 익숙해진 결과 한국 산업의 취약한 그런 구조가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먼저 경제 퀴즈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소재나 부품의 국산화 자립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말로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이것의 추경 규모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미 20년 동안 정부가 연구개발로 쏟아부은 돈이 무려 236조 원입니다. 이번만큼은 정부 지원이 제대로 쓰이길 바랍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연구개발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의 약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경영이 원하는 건 오직 정의. 경제 정의를 향해 여러 걸음 깊이 들어갑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네, 이달 초 일본 정부가 국내 반도체 핵심 3개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죠. 여러 군데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증권가에서는 특히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단기적 영향은 물론이고 이후 산업계 변화까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와 미중 무역 분쟁까지 다양한 글로벌 변수에 대해서 최석원 SK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좀 비껴가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네. 일본이 지금 치고 들어왔는데요. 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 증권가도 뭐 비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 또 뭐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기관 그렇죠. 투자자들의 질문도 대단히 많고 그렇죠. 또 개인 투자자들도 뭐 전화를 하시고 막 그렇습니다. 실제로 또 이게 그 이유 때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그 이후에 주식시장이 계속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게 지난번 G20 회담 이후에
그래도 다시 또 협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나서면서 조금은 좀 변수로 뒤로 물러서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네. 좀 희망을 가졌다가 그렇죠.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더더욱이나 좀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나 문제가 이번 사안이 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의 특성상 일본의 정확한 의도도 잘 모르겠고 또 과연 우리나라 지금 바로 적용되는 기업들의 예. 반응이라든지 또는 응답도 정말 팩트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엄살인지 아니면은 뭐 그렇군요. 예, 정말 뭔지를 이게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에서 아. 사실은 이 증권가이나 애널리스트들도 여러 가지 얘기들은 꺼내놓고 있지만 항상 반신반의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증권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최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네. 최대한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첫 네. 번째 일본의 정확한 의도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 예, 예. 일본의 의도가 뭐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판단이 될 예. 텐데. 의도가 사실 중요한 이유는 예. 의도를 알아야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가장 사실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예. 언론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21일 날 있는 참의원 선거용이다. 예. 말하자면 자민당이 자기네들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그 보수 세력의 결집을 위해서 한국의 말하자면 좀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태도를 공격하는 거다. 예.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가장 낙관적. 낙관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끝나니까. 그렇습니다. 21일이 끝나면 이제는 뭐 유야무야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식의 입장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렇죠? 대부분 일정 부분의 재고는 항상 있고 어. 특히나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지금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관련된 재고들이 뭐 회사마다 또 뭐 품목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일정 부분이 있을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소진되면서 오히려 이 경우에는 이게 좀 오히려 반도체 업황을 좀 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까지도 연결이 되죠. 그렇죠. 만약에 재고가 예. 소진되는데 다시 또 생산하게 되면은 가격에 대한 부담들이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가격이 이제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던 것들이 좀 멈출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좀 비관적인 거는 예.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 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좀 생각해 보는데 예. 이게 과연 정말 그렇게 단순한 얘기냐. 예. 특히나 지금처럼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게 굉장히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뭐 상황이 좋은데도 그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졌으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마당에 예. 이런 사안을 놓고 일본이 미국한테 얘기를 안 하고 과연 진행을 했겠느냐. 이게 중요한 말이네요. 예. 미국에게 이야기를 안 하고 이 일을 진행했겠느냐.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확대시켜 놓고 보면 여기에는 사실 반도체가 지금 중심이 되고 있는데 예. 반도체를 쓰는 중국 내 업체들이 대단히 많고 우리 반도체를 쓰는 어쨌든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는 글로벌 70%의 비중을 차지하니까요. 예. 많고 또 경쟁 업체가 미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그렇죠. 경쟁 업체. 말하자면 우리가 못 팔게 테크놀로지. 되면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곳들의 수혜가 되네요. 수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이렇게 보면 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에 대한 공격을 하고 미국을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일본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거라면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건 역시도 같이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야 되고 우리는 미국 쪽에 어떤 설득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단 말이죠 언론에서. 예. 그런데 일본이 이 일을 벌이기 전에 그냥 미국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했고 미국도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양해가 된 상황에서 벌이고 있는 일이라면 우리로서는 정말 큰일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뭐 사실 여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나쁜 경우의 수 중 하나고요. 예. 이거를 조금 더 앞으로 쭉 밀고 나가 보면 그런 얘기까지도 연결이 되겠죠. 사실 지금 현재 미중 무역 협상을 또는 뭐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어찌 보면 형님나라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형님나라 결정이라는 예. 이 측면에서 예. 미국이 그리고 있는 미래가 중국을 완전 죽이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그냥 약소국으로 가게 하는 그런 그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예. 중국도 그럴 만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미국이 궁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에서 중국과의 공존이 된다면 예. 이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사실 이 지역 패권이랄까요? 말하자면 지역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중국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적어도 동등한 입장 또는 예. 본인들이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면 이런 무역 분쟁에서 일본도 한 자리를 그게 미국 편이 될 경우 가능성이 높죠. 예. 높은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될 필요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렇게 보면 이거는 정말 크게 보면 아주 장기적인 이 지역의 어떤 구도에서 예. 일본이 자기의 목소리를 앞으로 더 키우기 시작하겠다. 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뭐 지금 아주 시기 좋습니다. 그 힘센 나라들이 예.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격을 해가는 것들이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진 이 시점을 이용해서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서열을 정해보자 하는 식의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인들의 보면 헌법 개정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도 이게 일맥상통하고 있네요. 네. 그렇게 되면. 그렇죠. 헌법 개정도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 새로운 어떤 미래의 구도 하에서 예. 일본이라는 나라가 갖는 위상이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겠죠. 예. 그때도 똑같이 군사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자위만을 하는 군대를 갖고 있다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이런 글로벌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분들이 이걸 굳이 너무 연결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한 나라의 이런 정도의 그 정책적 의사결정은 상당히 많은 전략적인 그 고려 사항들이 다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그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그냥 단순하게 이건 뭐 선거 때문이야. 예. 예, 이럴 수도 있겠죠, 예. 사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위중한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사실상 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인식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악과 최선의 상황에서 현실은 늘 중간쯤에 회색지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 가장 그 일어나기 쉬운 예상되는 시나리오,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인데 예. 그 중간에 어디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 중간에 어디냐, 끝까지 이렇게 가지 않고 그거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실력도 일정 부분 있기 때문인 그렇죠. 거죠. 예. 이제 모두의 사실 우리 그 최 기자님께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뭐 독일이나 일본처럼 어떤 그 소재나 특히 일본 같은 예. 경우에 소재에 굉장히 집중해서 투자하고 기초과학이 좋아지고 예. 그런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에 대한 그렇죠. 말씀들을 주셨는데 예. 일본의 공격이 심해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런 성향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둘째치고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방향은 일본이나 독일식의 모델을 어떻게든 빨리 예. 돈을 투자해서라도 또는 때때로는 기술을 어떻게든 좀 가져와서라도 그런 방식으로 일본과 경쟁하려는 방향으로 또는 일본의 의존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일본이 가장 원하는 거는 뭐 일본 사람이 나쁘다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전략으로 보자면 결국은 그 중간 단계 어디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그런 거를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게 일본으로서 그렇죠. 가장 좋은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반도체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제로 뭐 만들 수는 있으나 예전에 비해서는 동일하고
좋은 품질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의구심들이 좀 일어나는 정도 수준까지 예. 그 정도까지는 밀고 나가보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면 예. 어떤 정치적인 또 다른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호 간의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서로 간에 상호 우전적인지 아니면 종속적인지도 실력을 제대로 겨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서로 간에 그 마주 달리면서 최후의 순간에 충돌할 것처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슬쩍 비껴나갈 수 있다. 네. 마지막 순간에. 그런데 저희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파악을 하려면 기업의 반응이 중요한데 예. 기업의 반응도 아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잘 모르겠다. 예.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온다. 네. 이 여러 가지 반응이라는 건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얘기는 사실 기업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여러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대신에. 여러 가지라는 게 예. 아마도 한편에서는 이 지금 현재의 문제가 뭐 큰 문제 아니다. 우리는 이미 사실 100% 의존하는 경우는 아주 소수의 소재일 뿐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일본을 쓰는 게 가장 좋긴 하나 예. 100%가 아니라는 얘기는 어딘가 거는 쓰고 있다는 얘기고 예. 그 어딘가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에 걸쳐서 물량을 좀 늘린다든가 뭐 가격은 좀 올라가겠죠. 예. 그 가격이 올라가는 데 대한 부담을 좀 감수하고서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변화가 가능하다. 예.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국산화도 예. 일정 부분 진행이 돼서 예. 지금까지는 국산화돼 있는 부분들이 일본에 비해서 어떤 테크놀로지가 좀 부족했다면 그 부분을 빨리 채워서 뭐 시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뭐 정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분명히 대체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들이 한쪽 편에서는 또 나오고 있고 한쪽 편에서는 이게 특성상 그 양질의 균일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 제품을 지금 반드시 써야 되고 예. 요 일본 제품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나는 수율의 문제라든지 수율의 문제 아주 중요하죠. 예. 예. 또 한편으로는 뭐 테스트를 하려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시간의 문제라든지 뭐 실제로 그게 이 대체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이슈까지 등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지금의 재고가 소진되는 뭐 어떤 분들은 한 달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그거보다는 좀 더 길다고 하는데 네. 그게 지나간 다음부터는 생산 자체가 안 될 거다. 아, 그래요? 그런 얘기를 수율의 문제가 아니고 생산 자체가 안 된다. 그렇죠. 생산 자체가 뭐 안 된다는 게 100% 다 안 된다는 건 아닐 테고 우리가 100이라는 걸 생산을 해야 되면 예. 이런 정도의 우리가 예전에 이 생산해야 됐던 양 예. 그런 품질의 예. 제품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 거죠. 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수율의 문제, 수율이라는 것을 좀 일들을 해주신데 예.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율은 예.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재료를 투입을 해서 얼마만큼 실제 완제품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만드는 거는 이 뭐 보신 분은 직접 없으시더라도 예. TV 같은 데서 보면 커다란 원판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원판이라는 게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얇은 판인데 예. 그걸 잘라서 만드는데 예. 그걸 잘라서 만들어 가지고 그 가장자리들이 요렇게 지금 남을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가장자리들은 못 쓰게 됐다. 그러면은 그만큼은 우리가 이제 수율이 덜 나오게 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기판을 다 만들었는데 다 성공적으로 똑같은 기능을 하게끔 테스트를 다 거치거든요. 그렇죠. 예. 다 똑같은 성능을 가지게끔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는 기술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가 투입한 거에 비해서 얼마나 완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수율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고 제조 원가에도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수율을 높인다는 얘기는 투입한 거에서 최대한 많이 뽑아낼 수 그렇죠. 있도록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삼성이 가격 경쟁력도 있고 예.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때문에 반도체 시장에서 군림할 수 있었던 건데 그렇게 높은 수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소재 산업의 완벽한 기술력 때문에 가능했었던 건데 예. 그걸 다른 업체들 흔히 이야기해서 이제 지금 생산 공정에 최적화된 소재를 쓰지 않고 다른 업체들 거를 쓰면 굉장히 수율이 초기에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렇죠. 그럴 수 말씀이죠. 있죠. 예. 예. 맞습니다. 아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것을 누구도 바라지 않은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제 국산화까지 완전히 가능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일본 외에는 뭐 대체 불가능한가 또는 가능한가 여기에 관해서도 의견은 엇갈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맞습니다. 예. 그 사실은 이 참 어려운 문제인 게 우리도 국산화라는 거를 뭐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국산화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기초과학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기 때문이고 그런 기초과학의 경쟁력부터 사실은 좀 떨어진 게 아니냐. 예. 물론 일정 기간 동안 일본이 소재 산업을 키우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굉장히 집중력이 있는 나라죠. 예. 예를 들면 히토류 같은 경우도 뭐 이 중국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열심히 히토류를 개발해가지고 이제는 뭐 별로 예. 중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 그런 구도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국산화라는 게 우리도 그 사람들이 했다면 우리도 가능하겠지만 기초과학의 격차라든지 예. 아니면은 만들 수는 있으나 너무 비싼 경우라든지 예. 또는 만들었을 때 그만큼의 안정성이 보장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든지 시간이 여러 엄청 가지 걸리겠죠. 문제들이 예. 지금 그 과정에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문화의 예. 문제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예. 산업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예. 이게 우리의 생태계상 네. 그게 과연 가능한지는 뭐 조금 더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소품종 대량 생산 어찌 보면 세계화가 진행되던 시점에 가장 적합한 이 방향으로 가는 그런 산업 구도를 만들어냈다는 건 예. 우리의 아마 장점과 특징이 그쪽에 있어서가 아니냐. 그래서 아마 일본이나 독일식의 특징과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과 시행착오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참 궁금한 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정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올 초부터 네. 업계와 상의했다. 네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닥치는 거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께서 일본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플랜 B가 정말 없었을까?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공급선을 마련해 놓지 않았을까? 예, 예. 이 플랜 B가 없었다면 슈퍼마켓 주인도 플랜 B 수입선 다변화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 예. 세계적인 기업이고 예. 일본 못지않게 삼성의 뭐 치밀함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사실은 플랜 B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예.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는 이미 한참 지났잖아요. 예. 또 일본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보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예. 힌트를 줬었죠.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만약에 정부가 그런 일을 안 했었다면 정말 문제인 거고 그렇죠. 지난번 다행히 김상조 실장께서 나오셔서 대응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 뭐 사실 여부를 둘째치고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도 플랜 B는 만들었을 거라고 보는데 예. 플랜 B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말하자면 이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들이 이루어졌냐면 사실은 미국이 만든 세상인데 예. 미국의 주도하에 자유무역이라는 게 훼손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그러네요. 믿음 하에서 모든 게 진행이 그랬었네요. 됐었고 예, 수십 년 동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 국가의 몇몇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예를 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반도체 시장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70% 이상을 공급한다는 거죠. 이거는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리스크인 건데 그렇죠. 그러면 과연 그렇게 안 됐을 때 플랜 B들이 있었을까? 있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한국이 못 만들어낼 때 예. 반도체에 대한 플랜 B가 있긴 있을 테지만 예. 그게
바로 빨리빨리 작동해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과연 될 것이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처럼 그런 자유무역이 그러니까 이 세계화죠. 세계화와 자유무역이라는 게 존중되던 시기에는 서로의 이 강점을 살려서 그거를 집중시키는 것들이 완전히 덕목으로 여겨졌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로 집중화 현상들이 대단히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서 이긴 기업들, 이런 이긴 기업들의 집중화 현상은 아마 플랜 B를 만들기 상당히 어렵게 구도를 만들었을 거다. 예. 뭐 당연히 만들고 싶지만 그래서 이미 또 일정 부분 플랜 B는 작동이 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예.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체 예를 들면 90% 이상이 되는 어떤 수입품을 단박에 중단됐을 때 다 딴 쪽으로 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식의 과정이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책이 완비가 되기에는 지금 글로벌 이 분업 구조라는 게 예. 만만치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게 정말 생산 차질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예. 실제 플랜 B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일 거라고 있었음에도 생각해야 되겠죠. 불구하고 예. 그러면 상당히 이제 종속적인 거네요. 상호 우전적이라기보다는 예.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국민 감정이나 체면도 중요하지만 국익이라는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냉철하게 정부가 외교를 통해서 풀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외교로 풀 수 있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위험 뭐 그 문제,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법원 판결이 났었던 강제징용, 예, 강제징용에 대한 그 신일철 같은 쪽의 예. 배상 문제 예. 이런 문제들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 예.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지급을 하는 거는 그렇죠. 정부가 네. 한다든지 해서 어찌 보면 그 중간선상에서의 어떤 그 뭔가 외교적인 노력들로 해볼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 이번에 표면적으로 일본이 얘기한 거는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예, 그런 문제들로 우리가 발끈해서 그러는 거 아니다. 그렇죠. 실제로 국가안보에 위협된다 예, 뭐 이렇게 국가안보에 그렇죠. 위협이 되는 일종의 자기네들이 볼 때 자기네께 팔린 다음에 그게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들어간 흔적들이 있는 것도 같다. 예. 뭐 아닐 수도 있으나 예. 어쨌든 그런 게 우리는 조금 보이니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 이슈화 시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속마음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과연 그런 의견을 우리가 제시했을 때 그것만으로 정말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의구심은 좀 들고요. 예.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체계 또 수입산 다변화 이런 것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빨리 보여주는 것과 한편으로는 그런 거를 통한 어떤 이 외교적인 어떤 협상. 예. 그다음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참 일본 많이 가거든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 750만 명 정도가 갔고 예.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300만 명 정도가 왔기 때문에 대략 한 2.5배 정도의 이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 가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일본의 자민당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중소 상인들이 예. 이런 여행자들에 의해서 또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그렇죠. 그런 예. 부분들을 좀 잘 뽑아내서 자민당의 주요 지지층이 이제 중소상공인들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지만 기존 여당이죠. 그러니까 예. 과거에 그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층이 보통 중년층 이상의 연령층과 예. 우리나라는 최근에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중년층 이상의 연령층과 사실 농민, 그다음 그렇죠. 중소상공인 예.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로부터의 이 관광객 수가 줄어들 때 받을 수 있는 너희들이 피해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그렇죠. 또 일본의
소비재를 굉장히 많이 수입해서 쓰는 국가이기도 하고 하니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찌 보면은 뭐 무기랄 것도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잘 상호 신뢰관계에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너희들도 좋지 않겠냐. 뭐 이 정도의 무기들을 바탕으로 협상을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되겠죠. 실력과 무기. 예. 일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이라도 우리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들 미중 무역 분쟁과 금리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신다면. 미중 무역 분쟁이 사실 처음에 대두가 됐을 때 처음 대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기간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미국이 너무 중국에 대해서 무역 역조가 심한 거 아니라는 얘기는 미국 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시작이 된 거는 2018년 3월 달에 말이 돼서 얘기가 시작돼서 4월 달부터 이제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는데 일부 품목이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다들 무역 역조만 생각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장사꾼이고 계속 이렇게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할 수 없다. 근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보면 사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고 기축통화국이라는 나라는 돈을 찍어내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부채가 있어야만 돈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일정 부분은 유지를 시키는 게 글로벌리 통화가 제대로 그렇죠. 공급되는 기본적인 맞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경상수지 적자는 있어야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경상수지 적자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지만 GDP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완화되는 모습이기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갈 때는 이거 뭐 무역 분쟁이 뭐 해소가 되는 건 그냥 겉으로 하는 얘기이지만 그렇게 큰일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죠. 작년 9월 달에요. 미국에서 국방부에서 어떤 리포팅을 했냐면 정부에다가 뭐 시켜서 했겠지만 우리의 무기 체제를 보니까 무기나 방위 시스템을 보니까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잠재적인 그죠? 잠재적인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라로부터의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군수 또는 그 군사력이라는 건 결국 제조업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결국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행해 주는 걸 너무나도 중국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 또는 일본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고 그런 부분들은 러스트벨트의 문제와 더불어서 미국이 다시 제조업 중의 일부를 안으로 돌려 들어와야 되겠다. 또 그런 제조업이 나가면서 발생했던 지적재산권의 유출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진 거죠. 그런 것이군요. 결국은 이게 기술과 관련된 이 패권을 갖는 게 군사력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사실 브레튼 우드 체제 이후에 달러와 기축통화제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 만든 목적이 소련을 통제하기 위해서든 뭐든 하여튼 어떤 목적이든 간에 굉장히 큰 수혜를 상호간에 봐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부침이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레버리지 경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통화가 계속 나가는 시스템이 돼버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제가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체제였는데 달러와 기축통화제로 중국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일정 부분은 들어와 있지만 자국 금융시장은 개방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미국이 경쟁력을 갖는 금융기관들이 중국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다 마침 중국은 지금 기업 부채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위안화 부채를 다이버스파이라고 합니다. 그 투자자를 다변화시키는 그러니까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인 거죠. 이 빚쟁이들을 다변화시키는 것도 전략이거든요. 그 다변화시키는 전략을 해야 될 때니 요 기회를 이용해서
금융시장과 금융업을 개방시키고자 하는 모든 게 이렇게 통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다 끝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전병서 소장이 이야기하신 금융으로 옥을 재는 상황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네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닦아 최경영 기자의 경제쇼 주말판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완전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7월 13일 토요일에 찾아갈게요. 기다려요. 네, 돌발 경제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심 소재나 부품의 국산화와 자립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 이것의 추경 규모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천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하네요. 오늘의 퀴즈, 연구 개발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의 약자는 무엇인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유튜브로 지금도 계속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시고 지금 시간은 친절한 수남 씨의 세무상담 시간입니다. 세금 알면 알수록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세금의 대가와 함께 알아보는 지혜로운 절세법 증문즉답 세무상담 시간입니다. 양도세 하면 이분이죠. 최경영의 경제쇼 공식 자문세무사인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68-1001번이나 1002번 인터넷 콩 게시판이나 샵 9730번으로 문자 문의 보내주시고요. 샵 9730번의 경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나온 질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달부터 연말까지 이제 본격적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네. 최근 늘어난 세금 부담으로 해서 시장에 네. 매물을 내놓을 거다. 네. 부동산 매물을 내놓을 거다. 네. 이런 보도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실제로 재산세가 많이 늘었습니까? 글쎄 재산세 자체는 예. 부담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여파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세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가령 이제 1천만 원 구간에 가 있더라도 벌써 30% 늘어나면 300만 원 이상 돼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부담을 느끼실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20억짜리 30억짜리 집들 가격대 되는 분들은 팔려고 뭐 매물로 내놓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제 예. 사실 이게 이제 내년 내후년 3, 4년까지 해서 공정시장 가격 비율 자체가 100%까지 적용돼 버리고 예. 과피 현실화가 더 커진다면 지금보다 4배 내지 6배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럼 1,000만 원짜리가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나온다면 그렇죠. 그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된다. 올해는 그렇게 부담 느껴서 이게 매물로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부 언론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관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네, 이야기를 네. 했는데 공시 가격 많이 오른 지역에서 종부세 부담의 은퇴자들 가운데서는 뭐 주택 매도 여부를 네. 고민한다.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또 올해 사전증여도 하고 예. 여러 가지로 분산 정책을 많이 써놨기 때문에요. 다주택자들 같으면은 상당히 부담 느끼지만 1세대 1주택자라고 한다면은 예. 또 감면세도 많고 예. 그래서 그렇게 크게 부담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 네. 뭐 별로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네. 그 양도소득세 변화인데요. 예, 예. 거주는 안 하고 이제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집주인들 네. 경우 1가구 네. 2주택 네. 같은 네. 경우 올해 안으로 팔지 못하면 예. 양도소득세가 확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고가주택의 경우에 예,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예.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예. 1년에 8%씩 10년이면 80%까지 돼요. 아, 공제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20%밖에 세금을 안 내게 되기 때문에 예. 세부담이 얼마 안 됐는데 내년부터는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2년 거주를 안 해버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연간 8%던 것을 2%밖에 안 해주고요.
해주고요. 최대 30%까지밖에 안 해줘 버려요. 예. 그러니까 세금 차이가 세부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근데 네. 2년 거주를 앞으로 하실 분이 아니라면 네.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네,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 네. 15년 동안 소유만 하고 거주는 안 한 집의 경우에 예. 양도 차익이 5억이다. 네, 네. 올해 팔 경우와 내년에 팔 경우에 그러면 세금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지금 이제 10억에 사서 15억 정도 팔았다면 예. 우리가 사례 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이게 이제 내년 올해 팔면은 550만 원밖에 안 돼요. 아, 올해 팔면 550만 원. 500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판다면 약 3,750만 원 나오니까 아, 그러네요. 7배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만약에 아하. 20억에 사서 30억에 판다든지 이래 버리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올해 안에 그 특히 강남처럼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팔 것을 충분히 네. 만약에 벌었다면 네, 네. 유도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내도를 강요하는 정책이죠. 그러네요. 네. 네. 주택 임대 사업 신고를 한 경우에 예. 원래 소득이 있는 분들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분들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가 올해부터 강화되면서 네.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올해부터 시행되는 선택적 분리 과세 예.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자 경우에 올해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죠.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를 해줬어요. 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2천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분리과세를 하든 종합과세를 하든 둘 중에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기준이 예.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세대가 아니라 부부를 합해가지고 네. 1주택자는 고가주택이 아니면 세금을 부과를 안 하거든요. 예. 2주택자의 경우에도 월세만 갖고 따집니다. 3주택 돼야 전세 월세 다 따져가지고 2천만 원을 계산하는데 예. 2천만 원 이하자들은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예, 세금은 이제 얼마 안 되죠. 예. 근데 이게 종합과세로 들어가 버리면 2천만 원 초과자가 되면은 아, 그러네요. 네, 세금이 꽤 많아지죠. 특히 이제 고소득자들은 여기에 2천만 원 조금 넘는 것 때문에 세부담이 확 늘어나가지고 예, 월세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이제 통상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왜냐하면 전세는 정기예금 이자율 자체가 2.1%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예, 얼마 안 됩니다. 그다음에 기본공제가 3억까지 있고 또 전세금의 60%까지밖에 과세를 안 하니까 예. 예, 전세로 대부분이 많이 변경시켜 버리고 또는 부부간 증여를 통해서 주택 수 가지고 따니까 소득을 임별로 따지거든요. 예. 그래서 2천만 원이 안 넘게 만드는 경우가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개인도 임대 네. 사업을 할 때 법인 명의로 전환하면 절세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근데 말씀처럼 최근에 이제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실익이 엇갈릴 수도 있고 또 예. 한 가지 제가 이제 정부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 이런 시장에 이제 소문도 돌더라고요. 예. 1인 법인은 규제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정부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저도 못 들었는데요. 예, 예. 사실 1인 법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예. 상법에 그런 개정 문제가 나오거든요. 아, 예. 그렇다고 해서 주택임대 한해서만 1인 주주로는 안 예. 된다. 예. 그거는 1인 주주라는 표현 자체가 안 맞고요. 그럼 가족들까지 같이 넣어서 그렇죠.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근데 주택 한 채 가지고 법인은 안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전화 와 있죠? 예. 전화 네. 받으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셔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딴 게 아니라요. 네. 제가 땅을 조금 갖고 있던 거를 팔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는 전이죠, 뭐, 그냥. 네, 전 농지를. 네, 농지요. 예. 그랬는데 180평인데 이제 동생이랑 둘이 한 30년 전에 샀어요. 예. 네, 그랬는데 이제 세금 관련 때문에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몰라갔어요. 지금 양도가액은 이미 결정이 돼 있잖아요. 네. 취득가액은 계약서가 없으실 것 같고 네. 그거는 우리 세법에서 인정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네, 네. 얼마인데요? 그게 이제 환산 취득가라 해서 네. 기준시가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30년 전에 샀으면 네. 지금 양도가액의 10% 정도밖에 취득가가 안 잡힐 거예요. 네. 그래서 양도세가 계산돼 나올 테니까 지금 양도가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매매가액이 얼마예요? 2억이요? 네. 네, 2억 정도 같으면 4천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올 거예요. 그걸 예상하시고 세무사님하고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네. 그렇게 많이 나와요? 한 20% 가까이 나옵니다. 양도가액에. 네.
네, 아쉽네요. 1379번님 장애인 상급인데 어머님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네. 저희 어머니 집이 옆집보다 근 20여 년 전에 공시지가가 2배로 나와서 재산세를 2배 냈다고 하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 네.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예, 일단은 네. 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있군요. 잘못됐다면 예. 5년간 거는 경정 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1379번님 돌려받을 방법이 있답니다. 경정 청구를 통해서 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돌발 퀴즈 예,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